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5%, 0.0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의 흐름을 보인 이유는요. 법원이 알파벳 자회사인 구글에 대해서 크롬 매각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반독점 때문에. 그 크롬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을 한 것이 모회사인 알파벳을 9%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알파벳이 오르면서 구글이 애플 등 제3자에 대한 자사 서비스를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하도록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애플 모바일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 주가도 3.8% 올라버리면서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제 규제 리스크를 탈피하나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많은 나스닥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에서 구인 건수가 718만 1000건이 나왔는데요. 6월 달에 735만 명에 대비해서 17만 6천 명이 감소를 했어요. 전망치가 738만 명 정도였으니까 전망치보다 3만 명 정도 20만 명 정도가 줄어든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구인 건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미국 기업들은 감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감원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관세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강화된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구인 건수가 나오면서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5%까지 치솟았죠. 지난번 100%였다가 80 몇 프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95%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번에 연준 의장 후보가 됐어요. 후보가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요. 다음에 다가오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여러 차례 금리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연준 의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관세가 정확하게 시장에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난 후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해석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관세는 제품 가격이잖아요.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완제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도 줄어들겠죠. 원래 1,000원에 사던 게 1,100원, 1,200원 돼버리면 안 사잖아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물론 1,000원으로 보면 200원이니까 아깝잖아요. 만원인데 12,000원 되면 신경이 쓰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처럼 약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제 제품 판매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인한 지표의 변화, 또 제품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푸는 거잖아요. 유동성. 쓸 돈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이 시장에. 돈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거거든요. 돈을 빌리거나 기업은 돈을 빌릴 때 회사채 금리를 낮춘다든가 또 금리가 낮으면서 개인들은 대출받은 거에 대한 이자가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쓸 돈을 마련해 주는 거란 말이죠. 쓸 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물가가 제품 가격이 올라간 거를 더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품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제품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 생산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를
금리 인하로 돈을 푸는 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저는 갖고 있어요. 이걸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맞는다는 보장이 아니라 이제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돈이 메말라서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 과정이죠. 뭐 예를 들어 서프라임 모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저신용자 돈이 없으니까 금리 낮춰가지고 돈을 못 갚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또 얘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활동을 못 하니까 금리 낮춰가지고 쓸 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럼 무상으로 돈을 막 이렇게 좀 옛날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이렇게 각 가정마다 뭐 소비 쿠폰 같은 거 준 것처럼 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장을 끌어올린 거예요.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그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서 정말 FMC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제품 가격으로 오는 인플레이션, 관세로 해서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진짜 그거에 대한 물음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뭐 나스닥과 다우에는 뭐 다우는 그냥 옆으로 기고 있죠. 예, 여기 이제 들어올래다 말한 거죠. 오늘 새벽에도 0.7% 하락했다가 약보합으로 끝나는 상황. 계속 여기 그 추세선 상단선에서 막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돌파했다가 다시 왔다 싸우고 있는 막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나스닥도 뭐 비슷한 거죠. 그쵸? 여기 돌파한 후에 요 근처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데 더 이상 못 가고 그래서 계속 해공부하는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금값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 이 JP 모건에서 이 금값이 지금 3,600불 돌파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 3,600불까지 얘기를 했었죠. 이 차트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데요. 해외 종합 차트에서는 이 월봉을 지원을 해요. 예, 지원하는데 이게 왜 그 아까 그 국내 거기서 안 주고 여기서 지원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월봉. 여기도 지원 안 하네요. 이 왜 갑자기 그 과거 월봉이 지원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금 차트 상으로 보면 그 3,600불에서 3,800불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월봉 차트가 있었어요. 지금 보여주질 않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게 나타나질 않네요. 이게 그 갑자기 뭔가 바뀌었나 봅니다. 옛날에 따지면 그 차트가 나오는데 지금 옛날 차트가 안 나오네요. 굉장히 좀 어려운 차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4,000불 뭐 그 이상 나와요. 근데 이제 JP모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년 말까지 4,250불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안전자산으로 금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 연준이 트럼프로 인해서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이 많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약간 시장이 그러니까 연준에 의해서 조절이 안 될 거라는 불안감, 화폐 가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을 금으로 끌고 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차트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을 한번 봐도 주봉도 지원을 안 합니다. 주봉도 왜 지원을 안 하는지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 차트로는 이렇게는 한 이 정도로 잡히거든요. 이 정도로 요 밑으로.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뭐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열린 건 맞습니다. 열린 건 맞고 그렇지만 이제 그 가격 높이가 4,200까지 갈지는 좀 의문점이다. 한 3,800 정도까지는 예전에도 기술적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옆으로 기면서 올라가게 되면 우상향 곡점이 나오기 때문에 4,000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내년 연말까지 4,000불 예상하는 그 흐름이 좀 있다.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그 어저께 굉장히 잘 버텼죠. 어제 코스피 보면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어저께 시간론으로 이제 42일째 되는 날이기도 한데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했죠. 왜냐면 여기 4천억 그 전날 4천억 어제도 4천억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기관을 하나 뭐 이런 어떤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외국인들도 이전에 매도한 자리는 요 정도부터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어요. 매도를 많이 했는데 한 3, 4초 정도 매도를 했는데
한 8천억 사가지고 끌어올린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경우수를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클리 만기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있고, 지난번 여기서 이제 매수했던 부분을 줄이는 뭐 그런 과정으로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